오늘의 건강정보. 노인 낙상 63%가 집에서 흉기가 된 주택 사고 막으려면. 차학봉 부동산 전문기자 2023년 3월 13일. 2025년에는 한국도 초고령 국가인 1000만 노인 시대로 진입합니다. 정부는 말로만 고령화 대책을 외칠 것이 아니라 노인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주택부터 고령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권호정 건국대 건축학과 교수는 노인 낙상 사고의 약 63%가 집안에서 발생한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맞춰진 주택이 노인에게는 안전과 자립을 위험하는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주거학회장을 역임한 권 교수는 고령자의 주거 문제를 평생 연구해온 학자로서 특수계층과 주거, 고령자 행위, 기반 주택개조 매뉴얼 등의 저서를 냈습니다. 인천도시공사 광역주거복지센터의 자문위원장으로 인천시의 고령 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권 교수는 노인 1, 2인 가구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고령자 부양 부담을 줄이고 기존의 주택 재고를 활용해야 한다면서 고령자가 나이 들어도 살던 집에서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노화에 대응한 주택 개조는 국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나이에 따른 노화에 대응한 집 개조는 필수, 고령화에 대비해 주택 개조가 국가적 과제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젊을 때는 대부분의 시간을 집 밖에서 보내지만 노년기에는 반대로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냅니다. 그래서 집은 노인에게 소우주입니다. 집이 불편하면 집안에서 마음대로 이동하거나 활동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걸려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하는 낙상 사고라도 당하게 되면 젊은이들과 달리 침대에 누워만 있어야 하는 외상 노인으로 전락하거나 심지어 죽음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젊은이에게 맞춰진 주택이 흉기가 되어 노인의 목숨을 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주택의 구조가 불편해서 화장실을 가고 식사 준비를 하는 등의 기본 활동이 어려워지면 거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고 자존감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집안에서의 활동성의 저하는 인지 및 신체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시킵니다. 계절에 따라 옷을 바꿔 입듯이 나이가 들면 노화 진행에 따라 집도 필요한 부분을 바꿔야 합니다. 인테리어를 고쳐도 주택을 고령자에 맞춰 개조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 노인들이 집안에서 낙상 사고가 나면 낙상의 원인이 된 부분을 바꿔야 한다는 생각보다는 자신이 부주의해서 넘어졌다고 자책합니다. 여유가 있는 중산층도 주택 개조보다는 스스로 더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통 같은 장소에서 재낙상률이 50%가 넘습니다. 낙상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노화나 노인성 질환의 결과입니다. 보폭이 좁아지고 반사신경이 둔화되는 등 신체 능력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노화된 신체 능력에 맞게 집을 개조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주택 개조는 노인 존엄 지키면서도 확실한 재정 절감 대책. 주택 개조의 사회적 필요성은 화장실 간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준비하는 것을 누구에게 도움을 받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을 포기하게 됩니다.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지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사회적인 의미에서는 돌봄 비용, 의료비 증가로 이어집니다. 결국 주택 개조가 노인의 존엄성을 지키고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도 가장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화 대책입니다. 행위 기반의 주택 개조에 관한 책을 집필했습니다. 행위 기반 주택 개조란 무엇입니까? 노년기를 위한 주택 개조는 단차를 없애고 문폭을 넓히고 안전 손잡이 설치 등이 필요합니다. 통상적인 인테리어 리모델링에 비해 비용도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옷이 사람마다 제각각이듯이 사람마다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키나 신체 능력 등에 따라 안전 손잡이의 최적 높이나 형태, 재질 등이 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행동 패턴이 모두 다르기 때문입니다. 행위 기반 주택 개조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신체 및 행동 특성을 반영한 주택 개조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행위 기반 주택 개조를 누구에게 의뢰하면 되나요? 인터넷을 찾아봐도 노인을 위한 전문 주택 개조 업체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한국이 그만큼 노화 대형 주택 개조에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인천도시공사가 고령자 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의 노화 및 행위 분석 전문가 집단인 내집 연구소가 행동 패턴 등을 조사하고 진단하며 노화 대응 개조 방안을 제시하면 사회적 기업인 사회안전문화재단이 시공을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인천도시공사처럼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경우는 한국에서 유일합니다. 고령자 위한 주택개조 사회적 무관심의 방치. 한국은 왜 노화 대응형 주택개조에 무관심한가요? 진단업체는 고사하고 현재 노인주택 개조 시공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를 찾기도 어렵습니다. 노인을 위한 관련 상품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다. 20년 전부터 대통령 직속 기구인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등 관련 활동에 참여해서 노인을 위한 주택 개조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노인 임대주택 공급 등 실적이 명확한 분야에 투자를 더 집중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2025년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 가구, 맞춤형 리모델링, 노인주택 7만호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고령화 대책에 투자하면서 정작 돈 가장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노화 대응 주택 개조에는 여전히 큰 관심이 없는 듯 합니다. 천만 노인 시대에 고령자 복지주택 1만호를 건설 공급한다고 고령자의 주거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고령자가 거주하는 주택을 노화에 대응해서 개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예산을 줄이는 대책입니다.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는가요? 일본처럼 장기 요양 보험에서 주택 개조를 지원하도록 해야 합니다. 일본은 20만년 한화 약 194만원 범위 내에서 주택 개조 비용을 지원합니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노화 대응 주택 개조 전문 업체들이 생기고 다양한 관련 제품이 출시되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장기 요양 보험과 같은 간병 보험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복지연구 급여로 휠체어 등 대여나 복지연구 구입은 지원합니다. 복지연구 지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주택 개보수 지원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개보수 관련 산업이 만들어지면 전문업체, 진단업체들이 활동 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역 사회 내 계속 거주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노인들이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재정 지출을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이 자신의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이른바 재가 복지입니다.
고령화 시대의 요양병원과 요양원을 무한정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족도나 삶의 질은 본인이 살고 있던 지역의 주택에서 계속 사는 것이 가장 높습니다. 그 첫 단계가 노화 대응 주택 개조입니다. 지역의 도시 시설을 노인 친화적으로 바꾸는 것도 필요합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 노인과 장애인, 어린이에게 편리한 설계라는 개념입니다. 노인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 구조가 결국 삶의 존엄성을 지키는 방법이자 의료비용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는 천문학적 의료비 줄이는 묘수. 요즘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와 관련된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증하면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고자 이러한 논쟁이 있는 것이겠지만 생각을 바꿔보면 노인들이 지하철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공짜 지하철 덕분에 노인들이 더 많이 집 밖으로 나가 돌아다니면서 활동 범위가 늘어나면 그만큼 건강 유지에 좋고 의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로 인해 천문학적으로 늘어난 의료비와 간병 비용을 감안하면 지하철 무임승차는 재정 지출을 줄여주는 묘수입니다. 말로만 고령화 대책을 외칠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 더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출처 조선닷컴. 이상 2023년 3월 13일 아침에 보내드린 오늘의 건강정보. 노인 낙상 63%가 집에서 흉기가 된 주택 사고 막으려면 이었습니다.